그 318페이지 하단에 관리지역이죠. 이 관리지역 중에는 맨 밑에 계획관리지역 한번 보세요.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획관리지역 옆에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나중에 용도가 도시로 바뀔 수 있는 땅이에요.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가 제일 좋은 땅입니다. 나중에 땅 투자할 때. 생산관리지역은 위로 가면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는 아니지만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관리할 때 생산관리지역 지정하는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산림,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 등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란 말 나왔죠. 그럼 관리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유사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게 보존관리, 농림지역과 유사한 데가 생산관리, 나중에 도시로 편입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 연습을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네들은 왜 이런 걸 구분해서 지정을 할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뭐요? 네가 그랬냐? 그래도 그러면 잘했는데 딱 봐도 죽 스물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하다가 뜨거라 해서 누가 지우지 마라 한 거야? 그래. 제가 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필자가 더 좋으신데요.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인데 다행히 이만큼만 지워서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설악산 일대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땅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제 용도지역별로 제한받을 때 이제 그게 첫 번째 제한이 뭐냐면은 여기는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 안 되고 법에서 이런 것만 지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가 29가지인데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A는 여기다가 농어가용, 농사 짓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농어가용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외에 시골이라도 분교 같은 건 지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종 건생 중에 동네 시골도 전방 슈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보면 소매점 같은 거 설치할 수 있고 종교 관련된 시설은 허용해요. 그 국립공원 안에도 절, 기도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시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 아까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 그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양의 양식장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생 종점, 인생 죽으면 가는 곳이 낙골당. 그 전에 낙골당 가기 전에 장례 치르고 화장장, 그러죠? 그래서 화장장, 낙골당 등의 묘지 관련 시설까지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럼 시험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것 찾으세요, 있는 것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자체를 기억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지. 책에 없어요 그런 거. 원래 책에다가 넣으면 일종 전용주거지역부터 띠띠띠띠띠띠띠 해서 21개 용도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령 조례해서 박스가 2개씩 큰 것이 붙어 있어요. 그걸 다 펼치면 수십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교과서에서 다음 달에 나올 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종 전용부터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21개 용도 지역별로 이런 건 지을 수 있다 없다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중개업자는
어떤 용도 지역에 땅에 중개하면 이건 이런 용도로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이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합격을 했어.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손님이 사장님 계획관리지역 안에 땅이 500평이 건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싸게 나왔습니다. 이 땅에다가 내가 주유소 설치하려는데 땅 사도 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주유소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 줘야지. 그래서 주유소 될까? 그 기름 나오는데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법적인 확신을 줘야 되는데 글쎄 이러고 가잖아요. 그럼 살짝 손님은 다시 의심을 해요. 사장을. 이거 이 사람이 깡통 아닌가 이거? 사기치려는 것 같은데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 교과서가 나오잖아요. 다음 달에 개정된 것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달에 나오면 그 교과서는 시험에 합격해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파트를 펼치면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냐 없냐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필을 하나씩 하다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여기 되는구나. 땅 사도 되네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사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이런 걸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규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뭐 자주 나오는 건데, 그러면 머릿속에 보세요. 첫 번째 제한은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를 제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농가주택부터 묘지 관련 시설까지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걸 짓더라도 규모를 또 제한해. 그래서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 짓고 용적률 몇 프로냐하고 크기를 제한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용도지역제도는 건축물의 종류하고 크기를 규제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크기는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들어는 봤나요 평소에? 그래도 뭐 들어는 봤겠지 뭐.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예요. 박스. 319페이지 박스 있죠 그놈? 그놈은 일단 뭐 외우긴 외워야 되겠죠?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표정에는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그림북을 쫄아서 벌써 이렇게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 나중에 날 풀리고 있잖아요. 내년 봄쯤 외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외웁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건폐율이 뭐지 용적률 뭐지 그것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요약집이라 다 줄여놨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건폐율은요 뭐라고 하냐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건폐율이 50% 이하다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라면 100평의 땅이라면 아무리 크게 지어도 50평보다 큰 건물은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폐율로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거예요. 건폐율이 90%라는 얘기는 100평의 땅이면 최대 90평짜리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이 높으면 토지 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더 큰 걸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의지가 토지 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건폐율이 높은 용도로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아니야 이건 건물 지으면 안 되지. 그러면 건폐율이 낮은 용도로 지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은 20% 미만으로만 지어야 돼요. 상업지역은 90% 80%까지 허용해요. 땅값은 여기서 결정 나겠죠. 그러면 건폐율이 높으면 토지 용도가 높다는 얘기는 반사적으로 과밀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도 과밀화 되더라도 토지 이용도에 관점을 두면 건폐율이 높은 용도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란 게 또 있어. 이 용적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건물 짓는 건축공사 현장에 보면 간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건축 허가권자가 누군지, 시공사가 누군지, 이 건물 짓는 땅의 용도직이 뭔지,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 용적률 몇 프로, 연면적 얼마,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건축 현황을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항상 건폐율과 용적률 들어가 있어요. 모든 토지는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총량을 규제하는 거거든. 대지 면적이 있으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전체의 연 면적의 비율을 말한단 말이에요. 연면적.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 필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요. 인생의 필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교과서 나오죠. 개념이 그냥 이쁘게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들어가 있어요. 감동하듯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뿐하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연면적도 100평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1분의 1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건폐율이 50%고 두 개는 같이 붙어 댕기거든. 용적률 100%라고 치면 대지가 100평이라면 최대로 지을 때 50평짜리로 몇 층만 지을 수 있다? 그렇지.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거든. 2층으로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용적률 200%를 주죠. 그러면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2배만큼 지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렇지. 50평짜리를 4층으로. 용적률 300%라는 얘기는 연면적이 대지의 3배라는 얘기야. 6층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용적률 1000%는 10배만큼 연면적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1000배가 아니고 10배라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아, 그럼요. 용적률 높을수록 좋은 거지. 그러면 얘가 도로인데 오른쪽 땅 100평 요놈은 중심상업지역. 그러면 용적률 1500%야. 얘는 도시지역이라도 일종 전용 주거지역. 얘는 용적률 100%야. 땅값 어디가 비쌀까? 얘지. 똑같은 100평이라도 1500%라는 얘기는 50%로 건폐율로 지을 때는 3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어. 얘는 2층밖에 못 지어. 그러면 건물 30층에서 나오는 월세하고 2층 월세,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축 건설업자들은 야, 거기 용적률 몇 프로라고 인정하냐? 하고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용적률이 얼마냐가 나와야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나오고, 그러면 공사비, 땅값 다 해서 분양할 때 평당 분양가 얼마? 나한테 얼마 남는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 가지고 건축물 크기를 규제한다고.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은 다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다 정해진 게 그 박스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나와요. 그것도 매년 나와요. 올해 시험은 용도 지역 4개 연결해 놓고 건폐율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제대로 된 거 골라봐라. 2년 전에는 건폐율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골라봐라. 같은 문제거든. 그리고 작년에는 용적률. 용적률 급해 돌아가면서 매년 나와요. 그래서 박스 그놈 있죠? 봄 되면 깔끔하게 외우면 돼요. 지금은 이거 외우면 꿈자리 사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자 이게 다 외우기는 좀 그렇고 건폐율이 뭔지는 알겠죠? 아, 이걸로 건축물 지을 때 크기 규제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외울 수는 없지만은, 외우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 여러분 책을 보면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얼마로 됐어요? 50. 전용은 둘 다 50% 이하여의 일반 주거는 더 죽었지. 10% 더 줘요. 그래서 1종도 얼마? 60, 2종도 3종만 50여의 3종 일반 주거 동그라미 50% 했어요. 자, 준주거는 70. 그거 보면 보세요. 이 건폐율 나중에 외울 때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하나면 돼요. 봐요. 5, 6, 7에 5, 6, 7에 강남 쪽이네. 번호 보니까 5, 6, 7에 9, 8, 7, 8 그러면 돼요. 50, 60, 70 9, 8, 7, 8 왜? 나머지는 7, 7, 7 녹지는 둘, 둘, 둘
공업은 전부 70, 녹지 전부 20이니까 따로 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중심상업적은 90, 일반 80, 98, 근린 70, 유통 80, 98, 78, 중1, 건유. 중건 1류 그러면 답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간단하다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70%를 제일 잘 내요 시험에. 그러면 70%가 공업적은 셋 다 70이죠. 그 다음에 준주거 70, 근린상업 70, 준7이, 건7이, 땡7이 두 마리 외우면 돼요. 그래서 땡7이 두 마리 사서 한 마리는 준7이, 한 마리는 건7이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준7이는 초복대, 건7이는 말복대 뜯어먹고 탕으로, 수육으로. 그 책에다가 그 뭐 형광펜, 빨간펜 왜 줄쳐요? 왜?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그래요?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내년 3월 달에 외워야 된다니까? 지금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꿈잘 사납다니까. 자, 칠판 봐봐요. 얘가 도시지역이죠. 도시 최저가 20%거든? 도시 외 지역은 도시보다 높으면 안 돼요. 다 20%요? 다 20%. 근데 요 계획관리지역 이놈 있잖아요. 야만 한 40%까지 줘요. 그래서 그 밑에 계획관리지역 40%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계획관리가 얼마라고요? 40. 그럼 뭐 이거 뭐 아니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책 뭐 자꾸 봐봐야 스트레스 받지 그 뭘. 그리고 뭐 지금 뭐 외우는 것도 아니지 뭘. 안 그래요? 대답이나 한번 해보는 거 대답이나. 준주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준7이 70, 3종 일반. 자, 전형은 둘 다 얼마? 50. 50. 일반이 60. 준주거 70. 5, 6, 7. 5, 6, 7. 전일준 5, 6, 7.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3종만 얼마? 50 좀 줄여. 왜? 얘는 층수를 제한 없앤 반면에 건축면적의 크기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은 9, 8, 7, 8, 7, 7, 7, 2, 2, 2. 계획관리가 얼마? 40. 나머지 전부 20. 아마 외우는 건 아니지만 대답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대답 이제 랜덤으로 한번 해봐요. 자, 3종 일반 50, 1종 일반 2 정도. 전형은 준주거. 자, 근린상업 건칠이 좀 준칠이 건칠이 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 봤어요? 70이에요? 유통상업 80. 9, 8, 7, 8 중학교 1학년 근육이 생겨 9, 8, 7, 8 7, 7, 7 둘, 둘, 둘. 이거 두 번 했는데 지금 얼추 외워지지 않아요? 3월달까지 갈 필요 없겠네? 말 나온 김에 다 외워버리지 뭐. 건표율이라도 반만이라도 용적률은 다 외워도. 그럼 봐봐요. 전형은 둘 다 얼마? 50. 일반은 60인데 3종에서 줄여드네 50%. 준주거 70. 그 다음에 9, 8, 7, 8 떠들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소리 더 크게 막 떠드는 게 제일 공부 좋은 공부예요. 그 다음에 70, 70, 70 아니요? 20, 20, 20 다 20. 계획관리만 40. 그 다음 오른쪽에 용적률 보니까 이건 또 아찔하네. 하한하고 상한이 있잖아요. 50에서 100, 100에서 150, 100에서 200, 150에서 200, 200에서 용적률은요 이 범위를 주고 조례로 알아서 하라 그 얘기거든. 시험에서는 상한만 외우면 깔끔하게 풀려요. 하한은 볼 필요 없어요. 자, 일정 전형이 몇 프로예요? 자, 최대 일정 전형 주거 100% 아니요 100%. 그럼 봐세요. 일정 전형 주거 지역에 100평의 땅이 있다면 건폐율 50% 아니요? 용적률 100% 아니요? 그러면 최대로 좀 50평짜리 두 층밖에 못 짓지? 그럼 이게 전형 주거 지역이에요. 100%요. 그러면 일정 전형이 맨 위에 나왔잖아. 출발 100m 해가지고 여기 100부터요 50씩 5번 더 해주면 돼. 아, 책 좀 보지 말고 100, 150, 200, 250, 300, 3종 300 아니요? 그럼 보세요. 100, 150, 200, 250, 300 5번 했죠? 기념으로 500 준주거. 그 다음에 주거지가 제일 잘 나오는데
주거지역의 용적률은요, 이 손바닥 안에 다 있다니까? 봐봐요. 전용이 2개 아니야? 일반이 3개. 그럼 시험장 가서 100, 150, 200, 250, 300, 500. 야가 준주거지. 그죠? 그러면 그러면 1종, 2종, 1, 2, 3종 쓰고, 준자 쓰고, 그러면 이걸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써가지고,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큰 행위요? 이게 부정행위냐고. 이게 왜 부정행위야? 내가 뭐 여기다가 몇 부 쓴 게 아니잖아. 1종, 2종, 1종, 2종, 3종, 준주거라고만 썼잖아.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거 보는데 왜? 그래,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푸는 것도 부정이요? 그러잖아. 응? 의심을 산다고? 의심을 살 뿐이지. 그럼 감독관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감독관이, 자, 손 한번 줘봐봐. 이러면 그때 성추행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아이, 끝나는 거예요. 요새 남자들 성문제로 가는 순간 인생 조진다니까, 그거는.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무고죄로 거짓말이라고 여자가 고소한 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얘는 벌써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도 또 가까이 오지를 안 해, 여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얘가 남학생이다. 보다가 감독관 아저씨가 손 좀 줘봐. 그럼 얘는 성추행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얘도 할 수 있지, 왜 못해? 뭐 추행하겠냐마는 일을. 우리 형법에는 강간죄의 피해자가 구성요건이 부녀자를 이라고 돼서 부녀자. 그러면 성전환한 사람 있잖아, 하류수 같이. 뭐 심해가 여자를 성난했잖아. 걔는 그러면 강간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녀자가 아니잖아. 부녀자가 아닌데 DNA 유전적으로 남자인데. 그러잖아요. 성범죄, 성전환자는 강간죄 대상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주는데 이제 옛날에 번호 안 바꿔줬다니까? 그래서 형법을 개정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부녀자를 삭제하고 이성이라고. 성이 다른 상대를. 그럼 동성간에도 어떻게 해? 그것도 참 골치 아파. 그러니까 요새는 남자도 강간죄로 보호될 수 있어요. 그 나오잖아요, 뉴스에. 관심 없나 보네. 아니, 법대 나온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 좀, 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분위기를 받아주네. 우리 대학 다닐 때 2학년, 3학년 때 이제 형법을 배우는데, 그럼 진도 어디까지 하냐? 오늘 강간했어. 내일 절도 폭력할 거야. 그게 이제 강간죄까지는 공부했는데, 절도 폭력 이런 것들 안 했어. 상해죄까지 안 했어. 얘기인데, 얘기가 그리 되는 걸 다 앞뒤 빼고 나면, 오늘 어제 강간 다 끝났어. 강간 다 했고, 오늘 폭력할 거야.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요. 공부 진도를 얘기하는데, 형법 진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용도 지역, 주거 지역 6개인데, 6개잖아요. 이걸로 다 해결될 수 있잖아, 지금. 100, 150, 200, 250, 300, 500. 얘가 어디요? 준주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죠? 봐봐. 100, 150, 200, 250, 3종, 300, 3종, 300. 그러면 돼. 준주거 500. 금방이네. 문제는 100, 150에 넣고 앞에 걸 못 외워 이거를. 참 난감할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가만히 보니까 100, 150은 기억나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뭐 오늘 그 시간에 뭘 배웠는데 이게 뭐 100, 150 막 6개 막 생각나기 시작해. 이게 뭐냐고. 책 찾아도 찾지도 못해 또. 배운 게 뭔지를. 이게 용적률이에요. 그리고 이걸 먼저 외워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항상 한 거야. 아까 전형, 일반, 준, 1종, 2종, 1, 2, 3 단독, 공동,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죠? 저, 중, 고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해놓고 건물 지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일종 전형은 건폐율은 얼마? 50. 2종은? 그거 봐봐요. 용적률 하잖아요? 금세 또 건폐율 잊어먹어요. 또 그리고 건폐율 하잖아? 금방 한 용적률 잊어먹어요.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자 일단 용적률부터 해요. 예? 오늘 외우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300, 500 그 다음 상업지역 있지요? 5, 3, 9 하나 그러면 돼. 1500, 1300, 900, 1100이거든. 그래서 1500, 1300, 900,
1100, 5391, 5391. 그러면 금방 되네. 그 용적률을 높은 랭킹을 물어볼 수도 있어. 야가 1등 하냐? 야가 2등이고, 야가 3등이지, 야가 4등이잖아요. 그리고 준주고 5등, 4등, 5등, 그죠? 500이니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전형이 300이야? 50씩만 더 하면 돼. 300, 350, 400, 3, 350, 400. 그 얘가 이제 그 다음 랭킹이잖아요. 공업지역은 300, 350, 400. 녹지지역 있지요? 이거 전설의 고향으로. 아까 800, 한 기억나요? 그게 이거요. 80%, 100%, 100%. 보생자 800, 100. 나중에 나도 모르게 800, 하고 있어. 자다가. 800, 100. 뭔가 이게 좀 음산한 느낌으로 해야 돼. 800, 100. 80%, 100%, 100%. 그럼 도시지역 중에 용적률 제일 낮은 데가 보전녹지잖아요. 제일 높은 데가 중심상업지역. 그럼 도시지역이 최저가 80인데 도시 외의 지역이 도시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 전부 80%예요. 계획관리만 100%. 그래서 계획관리만 좀 신경 쓰면 돼요. 계획관리 지역에 100%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100%. 뭔가 강릉시를 덥지 않아요? 열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뭘 먹은 것도 없는데, 이게. 칠판을 한번 보고, 칠판 한번 보세요. 랜덤으로 3촌의 대답을 해보세요. 나중에 외우지만은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안 외워도. 자, 준주가 얼마? 500, 용적률. 500, 3종 일반. 3종 300이라니. 1종 일반. 처음부터 가야 되는가? 100, 150, 200이네. 그죠? 100, 150, 200, 250, 300, 500. 자, 근린상업. 539, 900, 1500, 1300, 900, 1100. 이런 거 외울 때는요, 단체로 수업 시간에 떠들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못 외워요. 기억도 안 나고, 집중도 안 된다고. 그래서 같이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준공업. 명찰 붙는 죽을 것 같아요. 300, 350, 400. 자연녹지. 800배. 지금부터 건폐율이요. 용적률 말고 건폐율은 최대가 90%밖에 안 돼요. 자, 준주거. 준칠이 70, 3종 일반. 50, 나머지는 60, 전용은 50, 그렇지. 50, 60, 50, 70. 자, 근린상업. 건칠이, 준칠이, 건칠. 나중에 큰 도움 돼요, 이 두 놈이. 그 다음에 98, 78, 777, 222. 그 다음 용적률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준주거 몇 프로? 500, 3종 일반. 300, 1종 일반. 또 올라가야 돼. 100, 150, 200, 200, 250, 300. 자, 근린상업. 1500, 1300, 900, 1100, 300, 350, 400, 800, 100. 외워지지 않아요? 뭘 내년 3월달까지가 오늘 외우면 되지? 다 외워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10분 쉴 때 또는 집에 가서 용도 지역 21개 쓰고 손으로 옆에 건표를 다 써보고 용적률 쓰고 버리고 또 손 아프게 다시 써서 버리고 다시 써서 3장만 하면 머릿속에 싹 외워져요. 그리고 외워야 응용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리고 특례를 외울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 기준이고 또 복잡한 특례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 10월 달까지 반복하면 외울 수 있겠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딱 볼 때는 아까 헉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 어마어마한 제도네. 그죠? 용적률도 적용받고 막 건폐율 적용하고 막 이런 거 지을 수 있다 없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누가 지정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 하세요. 그래야 내가 궁금한 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법적으로 누가 지정하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부동산 자격증 따고 그놈 로비해가지고 땅 사서 용도 변경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 드디어 이제 운명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는 용도지역이 요 문제가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이게 뭐요? 일종 일반 주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응용했다니까. 일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찾으라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고 지정한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지을 수 있는 거 골라봐라, 없는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나온 거야. 없는 걸로라 나왔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도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지정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드디어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 31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12페이지를 가면 하단에 제4절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나오죠? 이거 지난주에 체크는 했나요? 왔다 간 듯한 느낌은 들죠? 왔다 간 기억도 없네. 아니 지난주 수업 들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주중에 왔는데 그런 사람 말고. 그러면 요 앞에도 뭔 계획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앞장 넘어가면 3절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또 한 장 더 앞으로 가면 이 2절은 광역 도시계획. 이거 27회 시험에서 광역 도시계획 한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한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 한 문제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312페이지 하단 와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있지요. 원래 조문 순서로 예를 먼저 설명하고 일리 오면 진짜 어려운 주제가 되는데 예를 먼저 설명하고 일리 오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자연녹지 지역을 아파트 지으려면 3종 일반적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용도 변경.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이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자, 의의를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드디어 이제 공법은 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나와요. 매주. 자, 우리나라 특별시 몇 개? 하나. 광역시는 몇 개일까? 자, 인천, 우리 공법은 그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인천광역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찍고 6개. 그 다음, 특별자치시라고 나오죠. 특별자치시가 어디게요? 제주도라며 여러분들 지금 도라며 도. 얘는 시잖아요.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종시가 특별자치. 서지 마요. 좀 제발 좀 서지 마. 내가 부탁해요. 좀 여러분 혈압 오르게 하네요. 그거 서서 뭐 하려고요? 세종시. 그러면 앞으로 공법책에 3000번 나 3000번. 그때마다 쓸 거예요? 세종시. 우리 공법에 특별자치시라는 표현이 3000번이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그걸 써야 되냐 이 말이야. 안 써도 된다니까.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쭉 1년을 할 텐데. 그러죠? 이 손 이거 여러분 병 걸려요. 그러다가 떠는 병. 귀신 붙은 거 여기다가 그래 푹 쓰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귀신 떨어뜨려야 돼요. 여러분 귀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살다가 있다니까. 순실이 박근혜가요, 최태민이가 40년 전에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걔가 약간 신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의 여왕이 된다 그랬다잖아요. 아시아의 여왕이니까 대통령 된다는 얘기였거든. 그 다음에 박근혜가 왜 한방에 갔냐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11.6 때 그 전날 만났대요. 최태민이하고. 내일 아버지하고 저녁 약속해가지고 외부 사람 못 만나게 해라. 내일 큰일 난다. 진짜 그랬대요. 그런데 박근혜가 퍼스트 레이디 하면서 막 권력에 취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삽교호 공사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측근들하고 궁정로 술 먹은 거예요.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그 사람 말한테 혹 안 넘어갈까?
내일 아버지하고 약속해야 되는데 저녁 먹고 외부 사람 못 만나게 해라. 큰일 난다. 내가 안 했잖아요, 그거를. 아버지 죽었잖아, 그 다음날.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얼마나 그 사람 말이 가슴 깊게 와닿겠냐. 그 다음에 전부 아버지 두고 다 이 사람 배신하고 멀리 할 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식솔들이 그 밑에서 막 그냥 여왕처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이 사람들 말 다 듣는 거예요, 이제. 수죽처럼. 그리고 최태민이가 약간 신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무당 비스무리한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 나가야 된다고. 안 나가려고 그랬대요, 달선구에. 보궐선거 나가 국회의원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턱하게 돼버렸지. 이명박이 경선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번에는 당신 될 때가 아닌데 경선 나가는 거 만족하고 바로 승복하라고. 그래, 승복 연설 바로 한 거예요. 그래도 엄청 컸잖아요, 그때. 딴 놈들은 경선에 불복해서 이인재도 도망가고 타순하게 다 도망가는데 박근혜는 깔끔하게 승복했단 말이에요. 그때 인기가 확 올라가. 그 최태민이 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때가 운명이 아니고 네 다음에 대통령 될 거니까 넌 네 운명이 아니야. 깔끔하게 인정해버려.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딸들도 신기가 다 있다니까 이렇게. 무섭다니까. 귀신 있어, 귀신. 여러분한테 매일 나타나는 귀신 필기 귀신이에요, 필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러다 손이 가만히 있잖아요. 잠귀신이 붙어있어 목에 이러고 있어.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밥 먹기 시작하잖아. 식신이 붙어, 식신. 온 천지 귀신 들었다라는 게 내가 볼 때는. 뭘 거기다가 동그라미에서 세종특별시 이러고 있는데 난 딴 얘기하고 있잖아 벌써. 그러니까 필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머릿속에 내야 돼. 그래서 특별자치시라고 앞으로 나오면 어디를 말한다고? 그렇지. 그 다음 옆에 특별자치 또 이게 제주도.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지방정부는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도 있지만 그 밖에 시 또는 군에 이렇게 돼 있죠.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형, 환경, 교통 등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해놓고 오른쪽에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나오죠. 박스에 몇 개? 이거 막 처음에 이건 진짜 그냥 몸에 붙어 있어. 이놈은 숱하게 나온 놈이요, 이놈이. 그 1번부터 6번까지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할 때 짜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 중에 1번이 뭐라고 됐어요? 용도 지역. 이거요, 이거. 용도 지역, 이거 지정, 이거 변경하는 거.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이 용도 지역, 옆에 용도 지구. 우리 지난주에 용도 지구에 살짝 갔다 왔잖아요. 뭐 아는 거 한두 개라도. 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지난주 수업 들으신 분인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뭘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미, 고, 방 그런 말 했잖아요. 보시, 취계, 특 해가지고 보존지구, 시설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뭐 해가지고 10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전체 쭉 한번 볼 때 그런 것들을 지정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오늘 용도 지역 배웠잖아요. 다음 주엔 또 용도 지구를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강론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 다음에 지구들을, 그 다음 2번은 개발제한구역, 그죠? 시가와 이것도 들은 듯한 지난주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런 것들도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강론으로 푸는 게 우리 본문 내용들이 나와요. 나중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 나오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것, 입지규제 최소구역 뭔지는 몰라도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차피 이 강론을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1번부터 6번까지를. 그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에 다 저 뒤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강론으로.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을 야네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는 무슨 계획 짜야 되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법적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짜는지, 자, 그래서 이걸
안을 행정계획 짤 때 이걸 입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을 짠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다가 딱 하니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러면 누가 이걸 짜지? 그러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용도는 누가 결정을 하지? 그래서 관보에 고시하는 거고. 그래서 결정고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용도 지역을 예를 들어 자연녹지를 로비를 받아가지고 저 3종 일반적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 밑에 입안권자라고 있나요? 누가 입안하느냐?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해야 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 입안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걸 짜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얘들이,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서울시 관내에서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 역삼동에 2종 일반주거를 상업적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용도 변경하려면 서울시에서 안을 짜야 된다는 얘기야. 구청장들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짜냐 했더니 이 얘기예요.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 안에서는 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 밖에는 시장, 군수들이 입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외적으로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오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줄 치고 조만한 박스 밑에 도지사 줄 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 있죠. 부천시 관내에 용도 변경하고 싶다. 부천시에서 안을 짜는 거예요. 부천시 구청장들은 명함 내면 구청 다 없애버렸는데 뭘. 그러면 자 부천시에서 외곽의 여 작동 일대를 자연 생산 녹지지역인데 3종 일반 준적으로 용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용도를 바꾸고 도로 만들고 그린벨트 지정하려면 하루아침에 이 동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개월에 걸쳐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면적 얼마, 지분 얼마 해가지고 조사 측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만큼이 3종 일반적으로 바뀔 것이다 해서 이것 짜려면 부천시에서는 제일 먼저 기초 조사 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성 검토, 용도가 적절한지 적성평가 이런 거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개월 또는 길면 수년에 걸쳐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다 하고 조사 다 끝났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부천시 의회에 의견 들어야 안을 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 주민들의 의견 듣고 부천시 의회 의견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천시 의회 의원만 돼도 엄청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법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부천시에서 용도 변경하려면 부천시의 해당 상임위원회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미리 의견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을 짜서 관서류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관공서 서류로. 그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노 하는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용도 변경했다가 또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다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내가 용도 바꿔줄게 하고 돈 받는 놈도 있어요. 돈 받는 놈.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 뽑을 때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부천시장 후보 뽑을 때 부천시장이 저 사람이 정치적인 탁견이 있는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주민에 대한 헌신한 정신이 있는지 전문 지식이 있는지 알아보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는 자 옛날 얘기합니다. 당나라당 한나라당 후보다. 그럼 내가 경상 사람이면 한나라당 그놈 찍는 거지. 눈이 두 개든 하든 관계없이. 저 선생님 당이다. 그 뚜껑열린당 있잖아. 뚜껑열린당. 그러면 열린우리당 또 없어진 당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당나라당 뚜껑열린당 있다 치면 내가 뚜껑열린당이다 그러면 2번 다 찍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내가 부천시장 후보가 1번 후보가 내가 정당 소속이다 그러면 부천시 의회 의원도 2번 찍어버려. 1번 찍어버려. 도지사도 1번이야. 도 의원도 1번이야.
누군지 보지도 않아요. 그래 뽑아놓고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시장을 지방선거를 할 때 동시선거 4번을 하거든. 도지사, 부천시, 도의원, 시의원. 도지사를 여당 성향으로 뽑아주면 도의원은 야당 성향으로 뽑아줘야 견제를 하는 거예요. 부천시장을 야당으로 뽑아주면 의원은 여당으로, 거꾸로. 부천시를 여당 성향으로 하면 야당으로 해요. 그래야 견제가 균형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섞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확 찍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 가지고 툭툭툭 찍어버린다니까. 1번, 몰 1번 이런 식으로. 몰 2번.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다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먹는 거예요. 법이 보세요. 부천시, 서울시에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안을 짜려면 해당 시의회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 이때 의견서가 부정적으로 하고 긍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은 나름대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근데 지가 실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야 안을 짤 수 있어. 근데 이 절차는 여기서 생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약집이라. 자, 한 장 넘어가면 314페이지에 입안의 기준이라고 있나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이 장기계획이 또 만들어져야 돼. 그 장기계획에 부합되게 안을 짜란 얘기예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하고, 입안에 제한이란 말 있나요? 자, 이것도 중요한 게 나와요. 벌써 저렇게 시간이. 찬물 한 잔 또 묻고, 마지막 시간 갑니다. 그래, 1시간 동안 뭐 해야 되냐? 못 외운 거 미처 못 외운 거 외워야지. 그죠?